어둠이 깔린 산속. 바람이 귀엽게 울부짖으며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긴 민재. 25세. 혼자 한라산 등산로를 걷고 있었다. 왜 여기 있는 걸까? 나 자신에게조차 답할 수 없는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다. 서울의 번잡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회사에서의 끝없는 야근, 가족의 기대, 그리고 숨기고 싶은 내 진짜 모습 모든 게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한라산의 고요함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어두운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나는 더 외로웠다. 괜찮으신가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손에 든 플래시라이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어렴풋이 밝혔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마치 이 산의 일부인 듯 자연스러웠다.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줄까요? 그는 한국어가 유창했지만 어딘가 독특한 억양이 묻어났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응우엔 타인.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그는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다가 홀로 한라산을 오르다 나와 마주쳤다고 했다. 이쪽으로 가면 백록담 방향이에요. 같이 갈까요? 타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 동행하는 게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어두운 등산로에서 그의 플래시라이트가 길을 비췄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타인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민재 씨, 왜 혼자 등산을 하시는 거예요? 타인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냥 좀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가 솔직히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백록담 근처의 쉼터에 도착해 잠시 쉬었다. 타인은 배낭에서 커피를 꺼내 나눠줬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타인은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했다. 그의 꿈은 환경보호 활동가가 되는 것이었다.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뒤로 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픔이 스쳐갔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다르다는 말. 나도 너무 잘 아는 단어였다. 저도 비슷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타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나는 내가 게이이고, 그 사실을 숨기느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털어놓았다. 타인도 자신의 성적 지향을 가족에게 밝히지 못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우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네요. 민재 씨. 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이 우리를 깨웠다. 산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타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우리는 급히 배낭을 챙겨 일어섰다. 플래시라이트를 비추자. 멀리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람일까? 짐승일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타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이 등산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타인의 손을 잡은 순간, 나는 이 길이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어둠 속에서 타인의 손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나무 사이로 스치는 소리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민재 씨. 침착해요. 아마 야생동물일 거예요. 타인이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를 앞세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등산복을 입은 40대쯤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도와주세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 동료가 저 아래에서 다쳤어요. 발목을 삐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타인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낯선 일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타인의 눈빛은 단호했다. 가봐야 해요. 누군가 다쳤다면 도와야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남자를 따라 가파른 내리막길로 향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 타인이 내 팔을 잡아줬다. 조심해요. 민재 씨.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강했고, 나는 다시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마침내 우리는 다친 등산객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다. 그녀는 바위에 앉아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타인은 즉시 배낭에서 응급키트를 꺼내 그녀의 발목을 감았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침착한 태도가 모두를 안심시켰다. 환경보호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지연을 부축해 쉼터로 돌아왔다. 그녀의 동료는 연신 고마움을 표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불을 피우며 밤을 보냈다. 모닥불 옆에서 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마을 출신으로 가족의 전통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숨겨야 했다고 했다. 제가 게이인 걸 알게 된 건 10대 때였어요. 하지만 마을에선 그런 걸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자유를 찾고 싶었거든요. 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끌렸다. 나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서울에서 나는 완벽한 아들, 완벽한 직원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내 안에 진짜 나는 늘 숨죽이고 있었다. 민재 씨. 언제 처음 알았어요? 자신이 다르다는 걸. 타인이 물었다. 모닥불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등학교 때요.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그땐 무서웠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다. 타인은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지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두 분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며 우리는 잠을 청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타인의 얼굴,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지은과 그녀의 동료를 안전한 등산로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연락처를 남기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타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민재 씨, 제주에 며칠 더 있을 건가요? 타인이 물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몇 일 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사실 나는 돌아갈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럼 같이 제주를 좀 더 돌아볼까요? 타인의 제안에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제주 시내로 내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인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베트남에서 온 전화예요. 가족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타인. 같이 해결할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타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제주 시내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다 풍경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무슨 일이에요? 타인.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다. 제 동생. 병원에 입원했대요. 상태가 심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가족이 저를 찾고 있어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타인을 만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다.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제주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말하자. 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저도 그래요. 하지만 가족은 저한테 전부예요. 비록 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나에게도 복잡한 단어였다. 우리는 제주 시내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타인은 자신의 동생 응우엔 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16살인 남은 타인의 유일한 동생으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남은 제가 한국에 온 걸 제일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떠난 뒤로 상태가 나빠졌대요. 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타인.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거죠?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제주의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 모든 게 우리의 대화를 더 깊게 만들었다. 타인은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트남에선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선 조금 더 자유로웠어요. 그래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죠. 그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한국에서도 나는 늘 조심스러웠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민재 씨. 당신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나요? 타인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대학 때. 하지만 거절당했죠. 그 뒤로는 그냥 숨었어요. 타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사람. 정말 바보였네요.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타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전화를 받고 멀리 걸어가 대화를 나눴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보며 나는 불안해졌다. 대화를 마친 타인이 돌아왔다. 민재 씨. 내일 비행기를 타야겠어요. 남의 수술이 급하게 잡혔대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내가 충동적으로 말했다. 타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부담 아니에요.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타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 우리는 그날 밤 제주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타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베트남의 강가에서 동생과 놀던 추억을 이야기했다. 나는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삶, 그리고 내가 꿈꾸는 자유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재 씨, 당신은 강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타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타인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 만남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타인의 손을 잡은 채 나는 이 여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제주공항의 출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타인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여권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타인. 괜찮을 거예요. 남도. 당신도. 그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민재 씨. 당신이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비행기 표를 샀다. 베트남. 하노이행. 타인은 처음엔 만류했지만 결국 내 결정을 받아들였다. 비행기 안에서 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우린 겨우 이틀 전에 만났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스쳤고 그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비행기 안의 작은 순간이었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공기의 습기와 낯선 소음이 나를 압도했다. 타인은 익숙한 듯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타인을 보자마자 끌어안았지만 나를 보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분은 누구니? 그녀가 베트남어로 물었다. 타인이 한국어로 통역하며 나를 소개했다. 제 친구. 김민재예요.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경계가 묻어났다. 나는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털어놓을 때마다 비슷한 시선을 받았다. 남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가슴이 아렸다. 16살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타인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왔어.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인은 동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가족애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타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다. 어머니는 타인의 성적 지향을 알지 못했다. 타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민재 씨,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타인이 물었다. 그건 당신이 준비됐을 때 해야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지지할게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다음 날, 남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타인과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타인은 계속해서 손을 꼼지락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다. 민재 씨, 만약 남이 괜찮아지면 우리 다시 제주로 갈까요? 타인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같이 바다를 보러 가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남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타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인의 어머니가 우리를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타인, 너 민재 씨랑 무슨 관계지? 그녀가 물었다. 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질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둘 다 직감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타인의 어머니? 응우엔 티화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타인. 대답해. 이 사람과 무슨 관계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타인은 나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민재 씨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화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중요한 사람. 타인. 너 혹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복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엄마. 저 타인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는 게이예요. 민재 씨를 좋아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화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나는 타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타인. 괜찮아요. 내가 속삭였다. 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타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화의 시선이 우리를 묶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다.
타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민재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 있는 일을 했어요. 나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타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베트남에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엄마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같이 설득해 볼까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게요. 다음 날, 남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타인은 동생의 병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남은 타인의 성적 지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를 응원했다. 오빠. 민재 오빠 좋아 보이던데. 잘해봐. 남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타인은 웃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화는 타인과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며 조용히 타인을 지지했다. 며칠 뒤 우리는 하노이 시내를 걸었다. 타인은 베트남의 거리, 시장, 그리고 강가를 보여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동생이랑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타인.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민재 씨. 당신은 제게 자유를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그 순간 화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타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타인. 한국으로 돌아가지 마. 여기서 가족과 함께 살아. 타인은 당황했다. 엄마. 저는 제 꿈이 있어요. 한국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과는? 화가 나를 가리켰다. 타인은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씨는 제 삶의 일부예요.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화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타인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가에 앉아 서로를 안았다. 민재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이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래요. 타인.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하노이의 밤은 따뜻하고 소란스러웠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타인은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의지했다. 민재 씨.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타인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린 같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도 가족과 직장의 벽에 부딪힐 터였다. 다음 날, 우리는 남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남은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활짝 웃었다. 민재 오빠. 우리 오빠 잘 부탁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남. 너희 오빠는 내가 지킬게. 하지만 화는 여전히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타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대화가 잘 풀리길 바랐다. 1시간 뒤, 타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대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타인.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하노이의 야시장을 걸었다.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타인은 작은 목걸이를 사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민재 씨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목걸이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고마워. 타인. 나도 너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어. 우리는 웃으며 시장을 돌아다녔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했다. 며칠 뒤, 남이 퇴원했다. 타인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타인. 나 기다릴게. 한국에서. 그는 공항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민재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등불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타인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매일 밤, 우리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타인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화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재 씨.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갈게요. 우리 다시 제주에서 만나요? 나는 가슴이 뛰었다. 좋아. 타인. 이번엔 백록담 꼭 같이 보자.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동료 중 한 명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졌고 상사는 나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재. 이게 사실이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타인의 용기가 떠올랐다. 네. 사실이에요. 저는 게이예요.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 이건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타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날
나는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자유로웠다. 타인이 내게 준 용기가 나를 바꿔놓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회사를 나선 뒤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타인과의 약속이 있었다. 제주, 백록담,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 타인은 한 달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를 보자. 나는 모든 걱정을 잊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씨, 드디어 만났네요. 우리는 곧장 제주로 향했다. 이번엔 함께 백록담을 오르기로 했다. 등산로를 오르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새겼다. 타인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엄마가 민재 씨를 만나고 싶대요? 언젠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베트남에 가요? 이번엔 내가 당신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백록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낀 호수는 신비로웠고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혔다. 민재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우연이에요. 타인이 말했다. 우연이 아니야. 타인. 운명이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제주 시내의 작은 바에서 시간을 보냈다. 음악과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타인은 한국에서 환경보호 NGO에서 일 시작했다고 했다. 민재 씨, 당신도 같이 일해볼래요? 우리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좋아. 타인. 같이 해보자. 그 순간 바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다. 저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말은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타인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신경 쓰지 마요. 민재 씨. 우린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관계를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타인은 자신의 엔조 동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들은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민재 씨, 타인이 당신 얘기 엄청 했어요.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타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타인. 너 진짜.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민재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타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여전히 타인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타인. 한국에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타인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민재 씨.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타인.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예요. 약속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타인과 나는 제주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빌려 함께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타인의 열정은 나를 새로운 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벌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동참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차가웠다. 어느 날, 캠페인 현장에서 한 남성이 우리를 비난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창피하지도 않나. 타인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도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의 당당함에 나는 감동받았다. 나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타인의 미소가 나를 지탱해줬다. 어느 날, 타인의 어머니가 제주로 찾아왔다. 화는 여전히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타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타인. 너 행복해 보인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가 말했다. 타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의 사랑이 시간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1년 뒤. 우리는 다시 한라산을 올랐다. 이번엔 백록담에서 서로에게 약속을 했다. 타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와 함께할게. 내가 말했다. 타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내 등산길의 등불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백록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우리의 아파트 벽에 걸렸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타인과 나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외로운 등산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꾼 사랑의 길이 되었다.